프로젝트 1260, 오늘은 822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1260에서 중앙아시아가 지구의 중심지로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미국에서 최근 지난 9월 8일부터인데 9월 8일부터 백악관에서 발표한 IMEC, I는 이제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M은 미들리스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E는 유럽을 말하는데, 여기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 독일까지 이르는 쭉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는 카운터파트로서 하나의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IMEC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계적인 외교협회로 알려진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CFR.org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뉴스나 저도 매일마다 그 뜨는 외교 관련한 소식들을 CFR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한국이 좀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쭉 영어 원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EC 계획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막 한가운데를 이렇게 철도를 놔서 달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풀조차 없는 굉장히 광량한 곳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외교협회에서 CFR에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백악관에서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은 이해를 한다니까 양해, 메모랜덤은 각서를 말하는데 양해 각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9월 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9월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악관에서는 발표할 때는 9월 9일자로, 그래서 IMEC라고 나와 있는데 인도, 미들리스트, 유럽, 코리드라고 나와 있는데, 코리드 하면은 이제 회랑이라고 할 수 있는 긴 회랑이라고 하는데, 코리드, IMEC가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회랑을 이렇게 구상을 9월 9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럽, EU, 그리고 인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등장하고 프랑스나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이제 미국도 물론 같이 참가하게 되는데, 파티스펀스라고 하는 것은 참가국들, 이러한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파티스펀스가 되어 가지고 IMEC라 부르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목적이 뭐냐? 경제 개발,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인도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저 요르단,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가는 그 노선이 쭉 그려져가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뭄바이를 비롯해서 한 5개 장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도에서부터 아랍에미리트까지는 배로 갔다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또 배에서 물건을 풀면은 열차로 쭉 이렇게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곳에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미싱 라인이 되는데, 제가 미싱 라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길이 10번, 90번 이렇게 구글 맵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길이 나 있는데 아마 사막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미싱을 내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데가 이곳하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도 지금 이렇게 빨간 표시로 해서 미싱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IABC 회랑 코리더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스트 코리더, 동부 회랑이 있고 노던 코리더, 북부 회랑이 있는데 동부 회랑은 인도에서부터 아라비아만까지 아라비안 걸프라 했는데 이 아라비아 걸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아라비아 걸프고 페르시아 쪽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페르시아 걸프. 마치 우리나라 동해를 우리는 동해를 하지만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듯이 여기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걸프, 미국은 지금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인도에서 아라비아로 가는 그 길은 동부 회랑이다. 그리고 북부 회랑은 아라비아만에서부터 유럽까지 가는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것을 북부 회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Ship to Rail Transit Network, 배로부터 철도로 인도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갈 때는 배로 갔다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요르단 하이파 항구에서 쭉 갈 때는 다시 또 열차에서 지중해에서는 또 배로 이용하는 그런 배와 철도가 같이 연결되는 구상을 회랑을 IMEC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보시면 인도 UAE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 그것이 포함이 되고 연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의 다음 발표를 보시면은 along the railway route라 되어 있는데 철도 라우트를 쭉 따라서 가면은 이 파티스펀스들이 참가하는 나라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전기선을 깔아야 된다. 케이블 포 일렉트리시티. 그리고 디지털 거기에서 요즘에는 전부 디지털로 이렇게 물건 무역도 거래하고 결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디지털 선 커넥티비티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이 수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수소 파이프를 깔아야 된다. 파이프 포 클린 하이드로겐 엑스포터. 그래서 미국은 IMEC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수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IMEC가 뭐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되면 되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청정 클린 하이드로겐 엑스포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MEC를 하게 되면은 제너레이터 잡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리고 로우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그리고 청정 에너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클린 하이드로겐 엑스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아시아, 유럽, 중동을 통합하게 된다. 이제 아시아나 이제 중동이나 유럽을 놓고 이렇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한판 벌어져 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중앙아시아가 마치 카지노가 된 것처럼 갬블링 베팅을 열심히 중국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얼마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80배 지른다. 또 미국 우리는 민간 투자도 그것보다 더 많다. 8배, 10배 지른다. 그렇게 막 투자 서로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미국도 지금 이제 아시아, 유럽, 중동을 통합하려고 중국도 그러고 지금 이제 이 싸움이 이게 땅 따먹기 싸움이 지금 아주 공식화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파티 스폰서들이 참가국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백악관 발표는 컬렉티블리하고 익스피디어셔슬리하게 해야 된다. 신속해야 된다. 지금 때가 지금 늦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인 줄 아는데 미국 사람이 지금 expeditiously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뉴 트렌지 투 라오스도 얘기를 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coordinating entities 이 entities 기관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번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중앙에서 이제 통제 코디네이터 하는 단체가 필요하니까 coordinating entities도 만들어야 된다. 아마 단체부터 먼저 설립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월드뱅크 단체 설립하고 이제 돈 얼마 투자할지 어떻게 차관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월드뱅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백악관 9월 9일 발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라이스나 obligations, 권리나 뭐 의무 같은 거, 인터내셔널 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다. 라이스나 does not create rights나 obligation은 under international law, 그런 거는 우리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2달 안에 within the next 60 days, 그러면 이제 10월 지나고 11월 9일까지 아마 10월 말이나 뭐 늦어도 11월 초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액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relevant timetables, relevant 하면은 관계가 되는 그 시간 계획표, 시간표 짜야 된다. 이제 시험 칠 때,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오늘은 국어, 내일은 수학, 이제 영어 이렇게 시간표 짜서 딱 하듯이 미국도 이제 엔티티들, 코디네이팅 엔티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렐러번트 타임테이블을 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악관 발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FR,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미국 자체보다 더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CFR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China's Belt Road Initiative,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계획이 이제 카운트가 될 수 있느냐,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미국이 지금 IMEC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1대1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영어 표현에서는 BRI라고 Belt and Road Initiative 해서 그것을 BRI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도 BRI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9월 14일에 발표해가지고 오른쪽에 우리 바이든 형님께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우리 간디를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성공하신 우리 모디 수상과 같이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데, 인도 우리 좀 팍팍 좀 밀어줘. 그럼 우리도 팍팍 밀어줄 테니까 형 좋고 아우 좋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도 총리가 엄지손가락을 딱 내면서 굿 하면서 다음 총선할 때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이든과 우리 모디 형님께서 두 사람이서 같이 밀담을 나누는 것을 사진을 그렇게 딱 찍어 놓고, G20 정상회담, 지난번에 이제 인도 발리에서 하는 G20 정상회담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CFR의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FR에서는 이제 이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이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Reflects recognition in Washington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아래 문장을 보시면은 스텀블링 BRI라고 있는데, 스텀블링 하면 이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이 BRI조차도 크게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포지즈 하면 폼을 잡는다는 것인데, significant challenges, 아주 의미심장한 지금 도전이 되고 있다. 누구한테? To the United States, 미국한테. 시진핑이 2013년에 시작한 그 BRI, 그 조심해, 어마무시한 그 스탬블링 블락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조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래쪽에 빨간 원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것이 BRI도 물론 재정적인 파이낸싱이나 타임라인, 언제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될지, 그리고 바이어빌리티 하면 이제 생존력을 말하게 되는데, 생존을 하게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이거는 큰 IMEC를 가는 길 미국이라고 해서 길 비켜라 해가지고 하지만 BRI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CFR에서는 이미 이제 큰 연구를 태스크 포스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 리포트 79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CFR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IMEC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은 이제 China's Belt and Road, 그것이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에서 미국에 의미하는 것, Implications, 미국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 중국에 지금 BRI 하는데 그것이 미국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심도 깊게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고 아주 탑 클래스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간추려 보면은 지금 BRI는 10주년을 맞았다. 2023년에. 그러니까 2013년 9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발표한 그것이 2013년에 처음에 BRI를 시작하는 그것이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연결하냐면은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같으면 이제 스탄자 붙은 거, 위에 카자흐스탄에서 발표했으니까 그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산맥이 있는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 주요 나라 있고, 그 밑에 물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지만, 이미 이제 파키스탄은 그 밑에 쭉 내려가서 파키스탄 아래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이제 뭐 과다르 항구인지 거기까지 지금 중국이 진출한 그러한 상황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련이나 미국이나 다 철수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거지만, 위에 이제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5개 나라가 주요 나라가 앞에 중앙아시아를 할 때 미국이 그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개 나라 그리고 사우스 아시아, 남아시아는 이제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비롯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벌써 아마 캄보디아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미 이제 중국을 중국을 통해서 생존하려는 캄보디아의 그런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것을 통째로 그냥 다 땅담을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 봤냐? 그래서 중국은 이 BRI를 하면서 밑에 빨간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은 얼마의 그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냐면은 1조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1조 달러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면 어마무시한데, 1000억 달러를 10번을 해야 1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그 1억 달러, 많은 달러가 1000억 달러에서 곱하기 10을 하는 게 바로 1조 달러가 되는데, 1조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벌써 사인을 한 나라는 150개 나라가 이미 사인을 했다. 150개 나라. 물론 여기서도 이제 미국이 야 까불면은 너 국물도 없어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 다 제외시키더라도 한 100개 나라는 되지 않을까. 이미 중국이 확보한 나라는 확실하게 딱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나라는 한 100개 나라는 적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그림이 바로 중국의 1대1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 이제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이제 장안에서부터 출발한 실크로드가 되는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리나라 경주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저 유럽까지 갔던 그 실크로드가 왜 우리나라는 싹 빼먹고 또 장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나라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수출 안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은 되겠지만, 수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실크로드에 비견되는 BRI를 제외하고는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때가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도 보이고, 카자흐스탄은 수도 이제 알마티가 여기 보이는데, 남쪽에 있던 알마티가 지금 수도가 저 북쪽으로 아스타나로 옮겨간 그런 상태지만, 알마트를 지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지나고,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고,
이란, 터키 뭐 이런 지역을 다 지나는 그런 것이 바로 BRI의 계획인 것이고, 그리고 해안 쪽으로서는 중국에서 이제 푸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의 꼴케타, 그리고 인도 아래쪽에 있는 스리랑카 콜롬보를 지나서 케냐 나이로비, 케냐 나이로비를 아프리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이제 통과해서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BRI하고 미국이 제시한 IMEC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분쟁이 나지 않도록 서로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 사진은 이제 CFR에서 연구 조사한 것이 2013년부터 어느 지역을 이렇게 중국이 이 장악을 해간다는 것을 내어주는데, 진하게 된 부분들이 이제 2013년 그 BRI를 선포하고 나서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BRI 할 거야, 벨트 앤 로드 이니시에이티브 할 거야, 그래서 발표한 나라들이 이제 진한 표시가 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지금 몽골 포함이 되어 있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탄이 되어 있고, 유럽에도 뭐 한두 개, 세 개 나라가 보이고, 아프리카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태국하고 태국 아래에 있는 캄보디아도 이미 이제 그때 중국으로 이미 일찍 기울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장 진한 거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거는 한 2, 3년 있다가 2015년부터 16년까지 중국이 점점 장악해가는, 아프리카를 거의 완전히 장악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할지 조금 아프리카에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데, 사우스 아메리카는 뭐 아직 하지만 아프리카는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미국은 바로 자기 발 밑에 사우스 아메리카가 있으니까 남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프리카하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붙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붙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외교 동맹이 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FR에서는 이 시진핑이 추진하는 BRI가 그렇지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이 풀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예속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나라로 지목하는 것이 파키스탄, 스리랑카, 잠비아, 케냐는 아프리카고, 이런 그 부채 증가 현상이 2019년부터 돈을 많이 베일링 아웃했다, 많이 풀었는데, 그것이 이제 1,000억 달러, 1조 달러의 한 10분의 1이라는 어마무시한 1,000억 달러를 그때 막 풀어 제껴가지고 중국이 어마무시한 나라를 돈으로 완전히 다 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 이런 데를 다 뒤덮어 버렸다. 그리고 locking in a reliance of fossil fuels for decades to come,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은 이 화석 연료에 릴라이언스 하는 것이 딱 락킹 해버렸다, 잠겨버렸다. 이 여기서 뭐 화석 연료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석탄 플랜트인데 coal fired power plants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 쉽지 에너지 전환은 앞으로도, 물론 미국은 이 수소 청정 에너지를 수출하는 걸로 이제 IMEC 그게 대응해서 나간다 그러지만,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 에너지 문제가 석탄 그 외에는 채택하기가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R에서는 이 시진핑이 2013년에 출발한 BRI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미국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다.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옵쇼링에서 이제 리쇼링으로, 리쇼링에서 다시 또 미국의 본토로 들어와서 제조 공장을 짓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CFR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incompatible with US product라 나와 있는데, 미국이 표준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생산 물품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그 물품 스탠다드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물건 제조 자체가 두 가지 표준에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표준을 해야 생산이 빠르고 유통이 서로 유익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이 다를 경우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하려면 차관을 얻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월드뱅크나 IMF가 돈을 관리하면서 월드뱅크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에 기준을 못 맞추게 될 때에 세계 절반 이상이 다 중국의 표준과 뭐 석탄 그런 거 환경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 나라에서 폭동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런 문제들도 우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이 숫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18조 달러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갭이 있다. 18조 달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2조 달러가 넘고, 그리고 이것이 GDP의 지금 120%가 넘으니까 18조 달러라 그러면은 거의 미국 이제 GDP의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어마무시한 그러한 거대한 이렇게 자금이 중국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가장 큰 공식적인 채권 국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을 거야 땅명사를 짓고 와서 그러면서 CFR은 그 미국은 being insufficient, 부족했다. 지금까지 뭘 했냐 이런 좀 꾸짖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디벨로프먼트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뭐 개발 뭐 경제 기구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또 바이든에서는 또 빌드백 베터 월드를 해가지고 B3W 빌드백 그런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이제 빌드백 한다는 것도 했지만, 야 트럼프 바이든 너 그걸로 부족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IMEC를 발표할 때는 아프리카 쪽이 빠져 있었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도 콩고나 이제 콩고 아래쪽에 있는 앙골라, 잠비아를 거쳐서 인도 태평양 시대니까 오른쪽에 아프리카 오른쪽에 마다가스카르라고 있는데 그 인도양을 쭉 지나면은 이제 오른쪽 인도 양이 인도가 나오니까 그 아프리카를 통과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거는 다 마카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뚫어갈지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좀 자신이 없었는지 백악관 공식 발표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CFR에서는 만약에 그 IMEC가 되게 된다면 인도에서부터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40% 정도는 빠르다. 한 배나 빠르니까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사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을 EC의 프레지던트인 우르술라 폰데 레이엔, 이 사람의 EC의 프레지던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로비토 코리더라고, 아프리카 회랑을 로비토 코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제 콩고나 밑에 아래쪽에 남쪽에 앙골라나 잠비아, 콩고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는 콩고 공화국이 있고, 또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맨 중앙에 가장 큰 나라가
그것이 이제 민주공화국 해가지고 DRC라 그러는데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민주자가 들어가면은 아주 큰 거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카프나 이런 코발트 특히 코발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의지하던 그러한 원재료를 전기 자동차에 뭐 카프나 코발트, 구리나 코발트 이런 것을 중국의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뭐 콩고하고 넣었는데 중국이 아프리카를 거의 다 장악한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 같은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도와 그 유럽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래서 IMEC도 이제 추구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인 통합, 아랍 세계,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가 곧 이제 미국이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것은 CFR이니까 야 너희들 이제 이게 러시아 에너지 공급 스플라이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걸 통해서 공급 못하니까 그것을 IMEC 그 계획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프로모션 빨리 해봐봐.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게 보면은 클린 하이드로겐 엑스포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여러 가지 물론 에너지 해결 방안이 유럽에 있겠지만 그 독일 이제 뭐 지금 거의 짱군한 상황이고 그런 유럽 나라들에게 짱군한 유럽에게 에너지를 대줄 수 있는 그 플랜을 그 중에 하나가 수소다, 클린 하이드로겐 엑스포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IMEC 계획의 시간상에서 under the best circumstances 아주 최상의 그러한 조건에서 추진하면은 many years가 몇 년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년을 말하는 건지 10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쉽게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최소 10년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023년이면은 2030년 이후에나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돈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월드뱅크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제 월드뱅크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앞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모디 우리 수상하고 같이 악수하면서 모디가 썸즈업 엄지손가락 팍 올리는 게 있는데 무슨 밀담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월드뱅크가 끼어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월드뱅크와 같이 어떻게 또 움직여 가는 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BRI 포럼을 또 국제적인 그 협력을 강조하는 BRI 포럼을 다음 달에 하게 되고 아마 이제 시진핑이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또 IMEC가 앞에 이제 60일 안에 11월 초까지 계획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시진핑 다음에 딱 시진핑을 살펴보고 있다가 전략적인 걸 분석해가지고 IMEC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CFR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이 아이디어를 into reality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long way 긴 시간이 든다. 그래서 뭐 10년 얘기를 하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한 30년 동안은 계속 어쩌면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중국과 미국이 장기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 껴 있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FRB 파월 우리 형님께서 고금리 계속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약간 충격을 먹고 연말에 또 만약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잘못하면은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없이 지금까지 잘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한쪽에 중국에 붙어야지 미국에 붙어야지 그런 이분 구도로 보지 말고, 저도 이제 교계 기자를 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좋은 거, 너는 나쁜,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배드 구스로 자꾸만 이렇게 보려고,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게 원래 이제 대한민국은 영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도 성경을 27년 정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쭉 다 읽어보면은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도 부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방 사람, 이방 왕에게도 역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강조해야지, 자기가 믿는, 자기 교단이 믿는 교리나 아주 협소하게 그렇게 신앙을 믿으면 안 되고, 좀 통 큰 다니엘처럼 그렇게 국제적인 이렇게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너무 보수적이라 그러지만 어긋난, 성경하고는 너무 어긋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얘기하다가 잘못 그 바이블 쪽 131로 나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IMEC와 BRI 그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가지 말고 자기의 독자 노선을 갖고, 지금까지는 뭐 외교 노선이나 또 국가적인 목표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올해 2023년, 내년에 대망의 2024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조금 힘들게 되면은 왜 내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가면 좋은 길이, 큰 역할을, 이 온 세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CFR 그 보시면은 Reinvigorate 월드뱅크, 또 월드뱅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Introduce Trade Strategy, 무역 전략에 대한, 무역 전략하면 이제 무역은 주로 이제 뭐 철도나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옛날에 비단길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또 최근에 한 BRI, 시진핑 형님께서 하시는 BRI, 우리 따끄, 그래서 너무 따끄를 너무 하지 말고 형님은 형님으로 대접을 해주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큰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6.25로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또 재건해준 그 미국은 또 미국대로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트레이드 스트레이티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맨 나중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한 것은 인도 퍼시픽, 지금은 바로 인도 퍼시픽 시대다. 인도 태평양 시대, 인도 태평양 고사에 놓여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인도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 중앙아시아. 그래서 같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시대를 같이 한번 고민하는 2023년, 또 대망의 2024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